그럼 다음 우승에서 다음 질문.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넷 김인환 기자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한 달 전인데 그 열흘하고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그 열흘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추이를 보면 확진 환자 1000명 찍고 딱 일주일 후에 이제 10,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로 보면 한국도 분명히 그런 오히려 중국보다 지금 그 증가 수치에 비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더 늘어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의 열흘 정도 시나리오별 좀 과학적인 처방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좀 시나리오별 과학적 좀 처방이 좀 있으신지 일단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짧게 오늘 뭐 본부장께서 브리핑을 직접 챙기고 계시는데 뭐 오늘 나오신 배경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아마 미국 CDC의 담당 국장이 얘기를 했었고 미국도 지역사회 전파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또한 WHO 사무총장의 그 기자 인터뷰의 서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WHO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어 수단이 과거의 신종플루와 비교할 때 치료제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 호흡기 전파의 감염병의 경우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 만에 유행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학적 유행 곡선의 분석을 조금 더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행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코어 그룹 즉 신천지 교회 그 교인들의 워낙 집단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의 양상을 좀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한 코어 그룹 유행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중심적 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수는 많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가 한 집단의 자체 발생 내지는 그 집단으로 인한 전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관리망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어제부터 시도로 대구 이외의 지역의 교인들에 대한 명단도 통보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심적 집단을 관리망에 두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여러 상황 중에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전파 경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미국도 제가 알기로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각 나라별로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WHO도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는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어떤 유행 상황 또 전파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보면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펴왔던 여러 가지 그 컨테인먼트 우리가 컨테인먼트를 전파 차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미티게이션 즉 유행 최소화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금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실은 사회적 격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가 사스 때는 3피트라고 표현합니다. 약 한 90cm 정도 기침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이 튀는 거리인데 이번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한 6피트 정도 2m입니다. 따라서
아까 생활 수칙과 위생 수칙을 강조드렸는데 사실상 2m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설령 환자를 만난다 해도 나에게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가능성은 남는 것은 손밖에는 없습니다. 그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직접 손과 손이 닿거나 또는 묻어있는 물체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가 나의 눈, 코, 입에 가져댔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께 하루하루 계속 알려드리고 주의하고 조심함으로써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파고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어나가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중국의 유행 또 과거 감염병의 유행들을 많은 부분 예방하고 차단하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향후의 시나리오는 지금 차단과 피해와 유행 최소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격리까지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내에서의 유행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로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예, 그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어제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또 대언론 이런 자리를 아무래도 뭐 수시로 주로 이제 본부장이신 질병관리본부장이 하시고 또 만약에 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송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예, 조선일보 상우입니다. 먼저 전국의 신천지 관련 환자 비율이 어제 45%에 이어서 오늘 41%까지 떨어졌는데요. 방대본에서 이 문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환자 발생 추이에 따른 병상 확보 문제를 방대본이 중수본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병상 문제가 중수본 전담인지 아니면 방대본에서도 권한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연구원에서 오늘 진단 치료제, 백신 이런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원장님 인사 이후로 추진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검토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퍼센트가 좀 떨어졌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조사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완결이 돼야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특이하게도 우리의 경우 지금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이 상당히 과하게 큰 것은 사실이고 그게 45%가 됐든 41%가 됐든 또한 일단 현재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대본, 중수본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다 중대본, 즉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 몸입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